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증발했던 상반기 미국 자동차 시장 동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난번 예상했던 대로 자동차 수요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느 자동차 업체가 선전했고 고전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현대차 판매를 눌렀던 기아차의 판매는 2분기에도 계속 되었는지와 양사의 간판 SUV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의 경쟁의 승자는 누구였는지도 분석하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미국 전역에 록다운이 시행되면서 판매점은 문을 닫아야 했으며 5월 중순까지 각 공장도 셧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며 수요가 증발했던 자동차 수요는 4월에 바닥을 찍고 5월부터는 감소폭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판매는 23.6% 감소한 645만 대였습니다. 작년 1720만 대였던 자동차 수요는 올해 500만 대 이상이 감소한 1200만 대로 예상되며 19년 수요를 회복하기까지는 23년, 24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리먼 쇼크 후 나타났던 경제성을 앞세운 승용차 판매 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와는 달리 유가가 안정되어 있고 세계적인 SUV 선호 트렌드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승용차 판매 구성비는 작년 29%에서 25%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상반기 판매는 전년 동기비 35.5%가 감소한 158만 대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확실하게 SUV와 픽업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에서 SUV와 픽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0.6%와 25.4%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 판매 탑 10 차종의 순위는 몇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1위부터 3위는 미국 빅3의 대형 픽업이, 4위에서 6위까지는 일본 SUV, 그리고 8위에서 10위는 일본 승용차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한 2분기에는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SUV와 픽업이 강세 현상은 10위권 밖에 있던 GM 랭귤러, GM 시에라, 그리고 토요타의 타코마 픽업이 10위권으로 진입한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간판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캠리와 코롤라가 10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승용차 판매 부진 현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0위 안에 랭크되던 닛산 로그의 판매는 모델 말기에 있는 요인 등으로 12위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랭킹을 유지한 모델도 세 차종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부동의 판매 1위 포드 F 시리즈는 코로나 이후에도 끄덕없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RAV4와 혼다의 시빅도 랭킹을 유지하면서 강한 브랜드 파워, 모델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의 경우 50위 안에 랭크된 모델 수가 작년 상반기 3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투싼은 32위에서 19위로 상향하면서 20위 안에 랭크된 유일한 차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랭크가 상향된 차종은 41위 소렌토, 44위 스포티지, 46위 팰리세이드입니다. 반면 산타페는 32위로, 엘란트라는 34위로, 옵티마는 4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온통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포함 환경차가 잘 팔리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의 환경 규제는 유럽, 중국 대비 훨씬 약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업체들은 올해부터 엄격한 규제를 달성해야 하는 유럽, 중국 시장과는 달리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년 상반기 판매는 전년 동기비 21% 감소한 13만 1000대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GM의 볼트만이 약간 성장한 반면 타 차종은 대폭 감소한 편입니다. 프리우스를 제외하면 판매 대수가 1만 대 이하입니다. 개발 당시 아이오닉과 차별화 개발을 둘러싸고
말도 많았던 기아 니로는 8,252대를 팔면서 환경차 세그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등이 전기차 판매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내 환경차 판매의 50% 이상은 환경 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중화는 유럽, 중국에 비하여 시간이 다소 걸릴 듯합니다. 다음은 메인스트림 브랜드 중 어느 업체가 가장 감소폭이 작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소폭이 회사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잣대는 아니지만 워낙 수요 수축기 시대라 그래도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 업체가 두 자릿수의 큰 감소를 기록하였는데 유일하게 마스다 판매는 CX-30의 신차 출시 효과로 전년 동기비 7%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소폭이 작았던 업체는 기아로 13.6% 감소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팰리세이드와 베뉴의 신차를 앞세운 현대가 18.2% 감소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선전이 매우 눈에 띕니다. 판촉비와 플립 판매에 크게 의존해왔던 닛산의 판매 부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상반기 판매는 전년 동기비 40%의 큰 폭으로 제일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닛산은 곧 망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수요 침체기에는 여러 가지 관료가 있으나 저는 재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재고가 묶여 유동성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도산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업체들 특히 도요타와 혼다는 리먼 쇼크 시 배운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한국 업체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재고를 줄여왔습니다.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판촉비 측대는 물론이고 재고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본에 있는 공장들도 여러 차례 생산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거의 글로벌 판매의 7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수바루는 매월 30일 이내의 재고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4월 중순부터 일본 공장을 한 달 이상 생산 중지하는 등 재고 관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재고를 축소하기 위한 판촉 프로그램들도 크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19년 업체 평균 판촉비는 3,800불 수준이었는데 4월에는 전년 동월비 26% 증가한 4,297불, 5월에는 11% 증가한 4,142불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혼다는 4월에 전년비 48% 증대한 판촉비를 사용하면서 1월 재고 대수 대비 5만 대 정도를 축소하였고 토요타는 10만 대 이상을 축소하였습니다. 혼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 일수는 토요타 대비 18일이 많은 61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의 재고는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재고 일수가 6월 1일 시점에서 68일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라면 큰 문제 없는 수준이나 코로나 2파, 3파가 와서 수요가 더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를 분석하는 데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판매 분석에서 기아가 현대를 이기는 걸 보고 상반기 판매에서도 기아가 현대를 리드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판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렌터카 등 플릿 업체의 차를 팔 수 없는 동등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전략부터 상품, 마케팅, 판매 전략 등 전 영역에서의 진짜 실력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분기 기아 판매는 5월부터 텔루라이드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아쉽게 사상 처음으로 현대보다 더 판매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미국 기아 공장은 5월 초순부터 가동되었지만 코로나 안전 문제로 1교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나파 가죽 시트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월드카 수상을 하면서 판매 모멘텀을 확대하였던 텔루라이드 판매는 5월부터 10만 부진에 빠졌습니다. 텔루라이드와 팰리세이드의 5, 6월 판매 대수 차이가 현대기아의 상반기 판매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승용차에서 기아는 현대보다 감소폭이 작으며 판매 대수에서도 8,656대 더 팔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기아는 멕시코 공장에서 리오와 포르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위하여 미국 시장에서 전체 승용차가 판매 감소하는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현대차의 승용차 판매는 전년비 40% 이상 감소하고 있어서 SUV 판매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OEM으로 공급받는 액센트는 구색 맞추기 정도로 보입니다. 이 세그먼트의 고객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벤유를 미국 시장에 런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엘라인트라의 경우 모델 말기에 진입한 전과 플릿 판매를 과거처럼 할 수 없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소나타의 판매는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브랜드를 견인해야 할 신형 소나타는 런칭 8개월째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판매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모델 말기인 기아 K5보다도 못 팔고 있으니 참 답답하게 보입니다.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과거처럼 렌트카 등 플릿 수요를 확대해야 하나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어 렌터카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포드처럼 미국 시장에서 소나타를 철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RV 세그먼트에서는 현대차가 전년 동기비 2.8%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고 기아는 감소폭을 한 자릿수로 작게 할 수 있었습니다. SUV 라인업 강화에 늦었던 현대가 적기에 팰리세이드와 벤유를 투입하였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년 동기비 약 43,000대의 물량을 순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기저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반기처럼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아는 셀토스의 신차 투입 효과에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텔루라이드의 공급 부족으로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업체들은 어려운 미국 시장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 양사가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기아에서는 텔루라이드 공급 정상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기아의 브랜드를 견인했던 소울이 판매가 주춤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소울과 셀토스의 간섭 최소화 전략, 그리고 차명을 K5로 바꾼 옵티마의 성공적 런칭이 기아의 주요 전략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현대차는 딜러 재고 수준의 적정성 재검토와 하반기 엘란트라의 성공적 런칭 그리고 소나타의 리런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